안녕하세요. 대도권 주식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제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말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지난 방송들을 쭉 둘러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방송이 아직 늘지 않았다. 그리고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오지랖이 넓어져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한다. 원래는 제가 종목만 분석을 했다가 사실 이분 때문에 이 시황을 짚어드리게 됐어요. 시장이 빠지면 밀리는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을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시장을 맨날 보니까 사실 시장 쪽으로는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목을 잘 못 봐서 그렇지.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제가 이때 이제 SK 하이닉스를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보다가 이걸 말씀드려야지 하다가 기관에게 뺏기지 마라 하면서 이제 좀 세게 얘기했어요. SK 하이닉스 팔면 뭐 살 거냐. 12월 13일이네요. 그래서 이 하이닉스는 알짜배기 회사다. 6만원 밑으로는 더 산다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특징도 있습니다. 안 팔면 5년 이상 개고생한다. 3층까지 있다. 지하 3층 무슨 3만원이란 뜻인가요? 아무튼 망필은 아님. 4만원대로 떨어지면 다시 살 의향했음. 주식은 바닥은 없다. 일단 4만원대 오면 사겠습니다. 3만원대 오면 산다. 일단은 다 반말이에요. 일단은 안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댓글을 보고 이거 댓글을 그래서 막는 분들이 있구나. 댓글 못 쓰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쫄았죠. 근데 이제 요때였어요. 65,000원이었나?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었긴 했어요. 근데 6만원 5,000원에 사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6만원 밑으로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중 바닥 이때는 이 기술적인 분석들도 꽤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오른쪽 탈골형 참 뭐 이상한 말을 갖다 붙여놨네요. 제가 생각해도 심리적인 지지선 6만원이 흔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봅니다. 뭐 어쨌든 지금 주가는 여기에 있죠. 거의 8만원 와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좀 재밌죠. 사실 확실하게 얘기하면 안 되긴 해요. 저 같아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더 좀 웃겨가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 저런 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채팅을 막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1월 마지막 주,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계속 장이 좋다는 부분을 이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아주 제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FTSE 차이나 A50은 이제 대형주 50개, 그리고 S&P 500, 그 다음에 금값도 달러가 빠져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입니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달러가 많이 빠지진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특히 12월에서 1월 보면은 요 거의 바닥으로선 똑같은 구간인데 12월에서 1월은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오르는 게 아니라 원자재니까 오르는 겁니다. 지금 누가 경기 불안하다고 금 사야지, 달러 사야지 뭐 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냥 시장의 흐름에 어떻게 보면은 편승해서 이제 그런 분위기고, 안전자산이라서 골드가 올라온 게 아니라 원자재라서 올라온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값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WTI 브렌트 가격도 그렇게 미친듯이 올라가더니 지금은 그때 나왔던 ELS, DLS들은 낙인을 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구간까지 내려왔었습니다. 베네수엘라 혼조세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번 주 같으면은 이제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이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 일정 취소되면서 뭐 무역 협상이 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다시 이제 또 트럼프가 무역 협상은 괜찮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은 괜찮다 이런 쪽에 밝히면서 다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 유가도 이렇게 한번 틀을 잡아놓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자, 1월 마지막 주는 주요 이벤트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 1월 달에 마지막 기회가 아주 논리적으로 잘 보인다. 이렇게 판단 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 ECB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제 예상대로 예상했었죠, 우리가. 1월 회의에서 적어도 이제 올 여름까지는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유로존이 경기 자체가 이제 안 좋은 둔화되는 부분이 있었고, 지표도 예상보다 더 부진한 모습이 있었고, 경기 하방의 위험도 있다 이러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여름까지는 계속해서 유로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유로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달러가 올랐던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약달러로 가고 싶어 죽겠는데, 금리 인상 그만하고 싶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달러가 지금 높아서 그러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로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니 사실 좀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셧다운이 잠정 해소됐죠. 속보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부 폐쇄, 셧다운을 끝내고 연방 정부를 다시 여는데 3주 동안 합의를 했다. 3주 동안만 열기로 일단 합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건 FMC가 29일에서 30일 예정되어 있고요. 6주마다 한 번씩 하죠. 한 달 반마다 한 번씩 합니다. 미중 장관급 무역 협상이 30일과 3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이벤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좀 살펴보면 셧다운과 1월 FMC는 둘째 날 새벽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4시, 새벽 4시에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동결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리고 1월 달에 금리 동결할 확률은 97%고, 연내에 금리를 동결할 확률도 현재 선물 시장에 반영된 건 70%. 생각보다 금리를 한 번 이상 올리기는 쉽지 않다. 작년 말에 4번, 3번 막 하는 얘기들은 지금 사실상 힘들다는 부분이 거의 시장에서도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연내 금리 동결 확률도 70%. 좀 고무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선 반영을 하고 있다. 셧다운 피해로 경기 판단에 혼선을 빚고 있어서 이러한 이제 완화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상 최장의 연방정부 셧다운 폐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3주 동안 협의를 하지 않으면 이제 내년 말 대선까지 이제 의회 협조를 모든 부분을 구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요거라도 안 했으면 이미지 타격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략적으로 합의를 한 부분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 경기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더라. 미국 지금 불안불안하다더라. 사실상 작년만큼 좋지 않다는 거지. 나쁘다고 판단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번에 또 고용 지표가 나올 예정인데 그것도 많이 호조로 나올 예정이고요. 예상치가 있죠. 임금도 전년 대비해서 올라가고, 실업률은 작년 12월이 3.9, 올해 나올 지표가 3.8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우 견고한 흐름이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만큼 계속해서 경기가 좋다. 이렇게 노동시장도 호조에 계속 있었으니까 임금이 오르고 소득이 오르고 저축률은 떨어지고, 돈 버는 게 많기 때문에 저축률은 떨어지고, 이 경기 많이 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간 소비가 경기의 확장을 이루면서 선순환하면서 확장되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 괜찮다. 미국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괜찮다. 중국도 이벤트가 마찬가지로 미국과 같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농산물 수입 부분을 이제 다 반영한 부분이 있었고요. 반도체 업황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증시의 가장 중대한 변수다.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그 차트하고 한국의 증시 차트하고 거의 똑같아요. 좀 웃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증시의 가장 중대한 변수가 중국의 IT 수출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제 중국 제조 PMI 31일 날 발표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PMI가 이제 6년 내에 가장 최저치로 나오면서 중국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안 좋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행지표 격인 SMI와 제조 PMI 수출 주문지수, 일본 공작 기계 수주 등 선행하면서 PMI 나타내주는 지표들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부진하고 제조업 PMI 쪽은 부진하고 또 상식적으로 여기다 두시면 좋을 게 이제 비제조업 PMI 제조업이 아닌 PMI 지수는 53.9, 93.8 뭐 이런 식으로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중국도 제조업 쪽이 아니라 어떤 비제조업 쪽으로도 체질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뭐 사실 크게 나쁘게 보지 않고요. 이거는 이미 선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급락하거나 하는 분위기는 나올 것 같진 않다.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 이벤트의 주간에 같이 섞여 있는 모습이고요. 뭐 이미 베어마켓 랠리 이익 추정치 하향 조합 이 두 조합이 아주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죠. 이 모든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수 움직임은 제한된 가운데 폭등하거나 폭락하지는 않을 가운데 변동성을 증폭시킬 만한 이벤트들이 대부분 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퍼 같은 경우에도 예전 수준을 거의 다 회복했고요. 이제 2200선을 테스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방향성을 보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대거 유입이 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지수가 올라왔고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왔고, 자, 우리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대치가 바닥에 있습니다. 지금 실적도 다 바닥에 나와 있죠.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기대감으로 남아 있어요. 앞으로 나올 이벤트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불안한 부분은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 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종목을 사야 돼요. 코스닥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보면은 신한금융투자에서 가져온 자료에 보면 코스피를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대형주 위주로요. 그리고 반도체 위주로요. 상대적으로 중형주, 소형주는 외면받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코스닥은 없어요. 코스닥은 오히려 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 대형주 매니아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형주가 지금 과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먹을 게 더 있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많지 않다는 부분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 정도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를 이제 중국 춘절이 있죠. 그다음에 관광객 회복되면서 이제 어떤 뭐 내수주, 중국 소비주들도 강세가 될 거고, 그리고 북한 테마도 앞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계속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할 얘기는 북한 얘기밖에 없을 거니까 북한 얘기 나올 거고, 그렇지만 북한 테마도 뭐 오른다고 내린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 변동성이 엄청 클 것 같아요.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뭐 더 간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심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주가 오를 수 있는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먹을 게 대북주나 대형주보다는 일단 코스닥 쪽에서 종목을 고르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닥 중형주, 거의 지수와 똑같은 그 지수보다 더 파워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코스닥의 스몰, 이제 300위부터 그 이하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듣도 보다 못한 잡초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못 올라왔던 코스닥 대형주, 코스피 지수가 뚫고 올라와서 여기에 있는데 코스닥 대형주 상위 100개는 아직도 박스권. 이 정도면 바닥을 다졌다고 봐도 돼요. 정말 바닥을 다졌다고 봐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트 바닥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빠져봤자 몇 프로겠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대형주 위주로 종목을 개편하면 승산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들 있죠, 앞에. 그래서 요 종목들 위주로. 저는 참고로 신라젠에 들어갔어요. 신라젠과 바이로메드는 이익 실현을 했고, HLB는 손실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퍼러비스는 조금, 일단 게임주는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기는 힘듭니다. 또 규제가 나왔어요. 이쪽 부분에 있어서 게임주들을 또 죽이는 규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등했지만 조금 안 좋게 보고 있고, 아난티, 셀트리온 제약, 파라다이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살 게 많아요. 지금 코스닥 대형주는 사실은 이 중에 5개만 골라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안전하게 투자 방향 자체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맨날 종목 짚어주는 전문가들이라고 종목 짚어주면서 차트 1시간 동안 얘기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그렇게 잘하면은 아마 본인들이 그렇게 주식하겠죠.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좀 높여가자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 논리적으로 잘 분석해서 물리더라도 덜 억울해요.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체질 개선을 하면서 조금 더 건강하게 2019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